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굴된 사리 장엄구가 국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발굴된 지 14년 만에 보물로 지정된 지 4년 만입니다.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는 금제, 사리 봉연기 등 9점으로 구성됐으며 미륵사지 창건 기록을 담은 백제시대 공예품의 정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군산시민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 공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와 시민발전,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제강 슬래그 반입 과정과 공사 계약 절차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굴된 사리 장엄구가 국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발굴된 지 14년, 보물로 지정된 지는 4년 만인데요.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는 금제 사리 봉연기 등 9점으로 구성됐고 미륵사지 창건 기록을 담은 역사적 유물이자 백제 공예품의 정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문화도시인 익산은 국보 4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의 중심 기둥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불탑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나 함께 봉안되는 공야물 등을 일컫습니다. 백제무왕 40년, 639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 봉연기와 금제 사리네오, 청동합 등 9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제 사리 봉연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져 앞, 뒷면에 각각 11줄, 193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륵사지 조성연대와 건립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힌 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리장엄구는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입니다. 제작 기술면에서도 최고급 금속 재료와 공예 기술이 응집돼 백제시대 공예품의 정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리를 돌려서 여는 구조가 흔치 않은데 구조적인 특징들이 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이 됐던 거죠.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국보로 승격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 달간에 걸쳐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받게 됩니다. 이어 오는 12월 중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는 늦어도 내년 1월이면 국보가 됩니다. 30일 이상 예고한 다음에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빠르면 12월 말쯤면 1월 초가 돼야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익산이 보유한 국보는 미륵사지 서탑과 왕궁리 5층 서탑, 그리고 왕궁리 5층 서탑에서 발굴된 사리 장엄구까지 합해 모두 3점. 이제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까지 국보가 되면 4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보물은 미륵사지 금동 향로와 숭림사 보광전 등 9건이 됩니다. 익산시는 국립익산박물관을 통해 미륵사지 사리 장엄구 등 국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백제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에 더욱 집중할 방침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를 보면 도내 아파트 등 주택 매매량은 1,56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이나 줄어든 겁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3,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가 늘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시외버스 요금이 3년 만에 오릅니다. 전북도는 오늘부터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시외버스 노선 요금이 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료율을 조정함에 따라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편도 기준 전주에서 익산은 3,300원에서 3,500원, 전주에서 군산은 6,000원에서 6,300원으로 오릅니다.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내년까지 필요한 인력은 올해 300여 명, 내년에 600여 명 등 총 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300여 명은 협력업체 기존 인력 220여 명과 신규 충원 80여 명으로 확보했지만 내년에 필요한 600여 명은 모두 신규 인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도는 기업과 기관이 협력해 인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면서 군산항 부두의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5만 톤급 부두의 경우 14m, 3만 톤급은 12m, 2만 톤급은 11m로 수심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심은 5만 톤급인 7부두가 10m, 3만 톤급인 5부두는 7m, 2만 톤급은 4.5m에 그쳤습니다. 이는 정부가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준설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도내 관련 사망자는 7명으로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김제에 거주하는 30대 도민 1명이 숨졌고 전북 연고 피해자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20대 2명과 30대 1명, 남성은 30대 4명입니다. 도는 희생자에게 2천만 원, 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민선 8기 124개 공약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제 부흥과 균형 발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5대 대기업 계열사 유치, 자산 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조성, 그린 뉴딜 사업 육성, 새만금 첨단 농업 클러스터 구축,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 124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6조 2,599억 원이며 국비가 전체 56%인 9조 1,144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민선 8기 4년간 전체 사업비의 60% 수준인 9조 7,3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악취의 주범인 축사와 산업단지에 대한 2단계 관리 계획을 추진합니다. 시는 민원 유발 축사 관리 담당을 두고 상시 감시원을 배치합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축사는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도심과 인접한 1, 2, 3단에 악취 배출 시설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사업장에는 악취 방지 시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익산시의 악취 저감 1단계 사업으로 산업단지 화약약품 악취 민원은 지난해보다 67.7% 감소했습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중단됐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 보고서는 강제성이 없어 김관영 도지사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한 시민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와 시민발전,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제강 슬래그 반입 과정과 공사 계약 절차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완공한 1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1,26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지만 지난해 제강 슬래그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군산의 한 시민이 지난 4월 이 구역 도로에 깔린 17만 톤 제강 슬래그 반입과 계약 절차, 업체 선정 과정 등을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 시민발전을 상대로 사전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17일 본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공식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 요건들이 몇 개 있으면 그 요건들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해지면 청구인분께 이제 저희가 통지를 해드립니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초 순환골재로 쓰겠다고 신고한 후 제강 슬래그로 바뀐 과정과 철강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형공사 입찰 방식이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감사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진행하는 감사라며 민원인이 청구한 사항은 사전감사에서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강슬래그의 경우 환경부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재활용했고 입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제기했던 분 같은 경우도 이게 환경부에서 전부 다 이 환경부가 얼마나 그 사람들 그 절차가 환경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에 포함시켜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8,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선 건 지난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3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유행 지속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57명으로 집계돼 지난주보다 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92명을 비롯해 익산 248명, 군산 236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6일 기준 1.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12만 7,9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도민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2%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수급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6.9%에 비해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 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의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익산 춘포면과 왕궁면 주민들이 음식물 적환장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이장단에 따르면 왕궁면 쌍제리에 있는 공장 부지에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안 용역 1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을 받아 익산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노조가 서교석 도교육감의 첫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학교 안전과장은 교육 전문직인 장학관 대신에 행정직 교육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행정 조직을 보조자로 인식하는 교권 우월 의식과 일반 공무원을 하대하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조직 개편은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에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6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0일 강아지를 죽인 후 사체를 모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지원과 희생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1대1로 매칭하고 유족들에게 차량, 숙소 제공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무분별한 희생자 비난글과 영상에 대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천 교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교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천 교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도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786건으로 수사돼 지난해 전체 2,527건을 넘어섰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473건으로 지난해 211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도 과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담원 1명당 사례 접수 건수는 49건으로 보건복지부 권고인 30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59원, 경유는 1,86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 벌어진 겁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경유값 강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익산시가 한국여행업협회와 안전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 여행업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익산의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광상품 안전 기준과 축제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3월 한국여행업협회와 익산 방문회해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유치에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에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함께하는 군산시 탐방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익산시가 매월 발행되고 있는 시정 소식지의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 누구나 오는 14일까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황등면 소재 황등창조신협에서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필품이 담긴 어부바 선물 세트 50박스와 이불 및 전기장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2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